안녕하세요. 니은서점 마스터 북텐더 노명우입니다. 니은서점 북텐더 구보라입니다. 니은서점 북텐더 이동표현입니다. 니은서점 북텐더 정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이 되게 빨리 지나갔어요. 맞아요. 저도 빨리 늙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있어 모였는데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네. 하지만 저는- 또 제일 기쁜 소식. 지난달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기뻤던 일은 우리 영상 촬영을 맡아주고 계신 네. 손 감독님께서 네. 책을 내셨어요. 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네. 부제. 부제는 한때 사랑했던 회사와 이별하기. 회사에게 신경을 울리네.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라고 고별을 보하는. 네. 노래 가사잖아요. 맞아. 노래가 있나요? 김광진 씨의 편지. 편지. 아,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책 보셨죠? 네. 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니 근데 그 손 감독님이 원래 버킷리스트가 퇴사 전에 이렇게 책을 내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뚝딱 해내시더라고요. 네. 보라님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도움이 됐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이렇게 제 이름으로 혼자 책을 낸 적은 없어서 되게 신기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경향들 되게 바람직하고 되게 좋아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네. 책을 쓰는 것 되게 네.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게 또 생각해요. 그냥 인터넷에 블로그에 쓰는 거랑 이렇게 하나로 엮어서 내는 맞아. 거랑은 어떤 다르죠. 네, 완전 다른. 책이라고 하는 물성은 확실히 그 다른 어떤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니은서점에 지금 10권이 입고되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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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찾아주세요. 개타시길 바랍니다. 보라님이 그 매거진 아, 네. 하신다고. 아, 네. 저는 요새 한 달 아니 넘게 지금 제가 또 팟캐스트도 하고 몸이 몇 개인지. 네. 네. 매니저 하나 팟캐스트 2개도 하고 팟캐스트 2개. 네, 매주 토요일마다 매거진 독립 매거진 8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어떤 매거진이에요? 콘텐츠를 좀 리뷰하고 에세이를 네, 담는 건데 주로 콘텐츠라 하면 뭐 영상 콘텐츠 아니면 영상, 영화, 드라마, 팟캐스트 전부 다 되고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의 콘텐츠를 본다는 주제고요. 제목은 위씨입니다. 위씨. 우리가 본다. 그 다음에 워먼씨, 여자가 본다. 그 다음에 뭔가를 바란다는 의미도 있고 위씨. 위씨. 네. 발음에 따라서 정말 제목 짓기 어려웠는데 만들게 되면 여기 입고되나요? 뭐 당연히 이렇게? 입고 될 수밖에 없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근황이 궁금한데요. 저는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아, 네. 한 달 동안 준비를 하시네요. 진짜요? 와. 아, 너무 놀래가지고. 한 달 동안 배우고 말문이 있었구나. 근데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라 네네.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거든요. 아, 그러면 네. 오늘 책 순서를 소개 순서를 당연히 동근이집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달을 준비했는데. 어떤 책 한 달 동안 준비했나요? 저는 아이들의 계급투쟁이라는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아요. 네네. 무시무시해요. 네. 아이들이 투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 못 읽어봐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막 투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책은 작가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이름이 브래디 브래디? 미카코라는 미카코. 분이고 특이하네.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은 태어난 건 일본이에요. 음. 일본에서 태어난 여성분이고 약간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있는 펑크락에 빠져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이주를 한 다음에 20년 넘게 살면서 펑크락에 빠져서 영국까지. 네, 그래서 아일랜드 남자랑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 약간 외모도 약간 펑크락에 어울리는 지금도 약간 되게 힙한? 50대신데 되게 좀 힙한 분이시고 이분은 이분이 이제 2008년에 보육원? 그러니까 약간 자원봉사로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 공적 자원도 받는 그런 이제 보육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육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을 갔다가 그 어린이집 원하면서 2015년에 다시 이 보육원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보육 지도사로서. 그랬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영국이.
그러니까 원래는 노동당이라고 흔히 말하는 좌파? 네네. 그러니까 약간 복지에 관심이 많은 그런 노동당이었다가 이제 2010년에 보수당이라는 우파로 바뀌면서 긴축이라는 분위기가 되게 만연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타가소의 운영도 되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라진 면모를 이 작가가 쓴 책이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책은 제가 그래서 제목이 아이들의 계급투쟁이라는 제목이 붙게 된 맥락도 네. 그런 거군요. 맞아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막 되게 거칠다던가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어른들의 세계를 좀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면이 있어서 이 책이 아이들의 계급투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것 같고 이 책은 이 작가인 브래디 미카코가 되게 글을 그냥 잘 써요. 저는 믿고 봐도 되나요? 네, 정말 저는 그래도 근데 글을 잘 쓴다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읽으시다 보실 때 흔히 이제 일본 에세이스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있잖아요. 되게 약간 간명하고 좀 약간 심심한 느낌? 근데 심심한 느낌도 있으면서 펑크락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만 듣고서는 잘 그러니까 글이 와닿지 않는 느낌. 펑크락적이다라는 건 그러니까 되게 근데 잘 모르겠는데 되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네요. 되게 그러니까 네, 약간 매력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렇고 펑크락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이다. 그리고 약간 이게 우리나라도 댓글 정치 뉴스 댓글 같은 거 보면 되게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그런 끈적끈적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영국이라는 되게 우리에게는 먼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낭만적인 네, 형진국을 그려지는 영국의 밑에 어떤 약간 검고 되게 끈적끈적한 뭔가가 흘러가느냐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책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은유 작가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은유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신다면 이 책도 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방해됐네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펑크락 정신이 담아있는 문장 되게 궁금해지는. 선호 씨도 역시 이번 달에도 정치적 주제에 관련된 책을 고르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걱정이 돼요. 이름부터 정치적 부족주의여가지고 왜 걱정이 되죠? 이거 안 팔릴까? 솔직하게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책이라 제목이 부족주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은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 약간 은유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이미 추아가 분석하는 현대 정치라는 게 이제 우리가 모두 이해관계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뭐 욕망이나 혹은 뭐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생각하고 그것을 집행하려고 할 때 매우 섬세하고 예민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게 이제 에이미 추아의 진단이고 그것을 여태까지 미국의 외교 정책의 실패,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있는 책이고. 그러면 이 책에는 미국의 사례가 주로 등장하나요, 아니면? 미국의 사례는 이제 앞에 챕터로 등장하고요. 그 이외에 뭐 베네수엘라, 베트남,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이 미국하고 좀 여러 가지 관계 긴밀하게 맺었던 나라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챕터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프가니스탄, 뭐 베트남, 뭐 이라크 이렇게 국가별로 좀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 좀 제가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나라에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은유 작가님 추천해서 요거 읽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청관유 기자가 추천해서 읽게 됐는데 청관유 기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정치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가 왜 나빠졌는지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는지 설명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라는 게 이제 미국의 사례에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제 호명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로 공동선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요새 더 많으실 텐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 되게 적합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약간 도톰해 보여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마디 덧붙이자면 자 여러분 이 무수한 각주를 보십시오. 정작 분량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읽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편집도 줄 간격이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해서 책 두께만큼
두께 때문에 부담감 느끼지 맞습니다.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승진 번역가님 팬입니다. 되게 다 거의 다 읽어봤는데 되게 번역가님이 봐야겠다. 네, 팬입니다. 거의 매끄럽게 번역해 주셨기 때문에 되게 쉽게 접근해서 제목만큼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네. 보라 씨는 네. 산자들이라는 책을 부르셨어요? 네. 제목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생존자. 산자들이 나오면 살아남은 사람, 생존. 네. 살았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일단 장강명 작가의 연작 소설인데요. 총 10편이 담겼고 그동안 2015년부터 19년까지 다양한 문예지에 실었던 작품들을 이제 담아서 저는 이 책을 샀을 때 이미 읽었던 작품도 있고 이제 안 읽은 작품도 있는데 취업이나 해고, 구조조정, 재건축, 그다음에 자영업 이런 다양한 우리나라 현실 얘기를 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산자들이라는 제목은 그 구조조정 어떤 큰 회사 공장에서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누구는 해고 대상자가 되고 누구는 해고 대상자가 안 되고 해고가 이제 될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고요. 해고가 이제 명단에 없는 사람들은 다행히 산자들. 근데 산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뭐랄까 그들의 삶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그걸로 이제 파업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산자들도 회사에 고용된 고용인일 뿐인 거잖아요. 네. 같은 처지. 네, 그렇죠. 나중에 자기들도 나중에 회고가 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심리를 굉장히 잘 그려내는 게 일단 그 작품에서 산자들 나왔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취업 준비하는 단편 소설이 2편이 있는데 카메라 테스트랑 대외 활동의 신. 혹시 두 분은 대외 활동 하셨나요? 대학교 때? 네.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 네. 취업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인턴, 위해서. 국토대장정 다양한 저는 주변 한 친구들은 몇몇 보긴 했는데 저는 막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소비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런 거 하다 보면. 근데 여기서는 대외 활동의 신은 이름도 신인데 대외 활동의 신이에요. 이름이 신이에요? 네, 그 대외 활동을 수없이 많이 해서 그걸로 결국에는 취업을 하게 되는데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거든요. 근데 솔직히 모든 사람이 그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소설인데 소설 같지 않아요. 약간 르포 같은. 네, 장강원 작가님 기자 출신이어서 기자 소설들이 또 촘촘한 취재를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다양한 삶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새는 코로나로 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현수동 빵집 얘기가 나오는데 지하철 역세권 옆에 빵집이 3군데가 몰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경쟁해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도 잘 드러나고 빵집 삼국지? 네. 꼭 현수동 빵집 삼국지도 재밌고 재밌다기보다 잘 드러나서 꼭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장강명 작가의 이런 현실을 잘 드러낸 스타일을 좀 많이 좋아해서 근데 또 이런 작품이 교수님이 오늘 가져오신 책과도 좀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저도 처음에 책 제목을 보고 임계장 이야기니까 임시성을 가진 계장님이 쓴 이야기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책을 딱 넘겼더니 작가 소개가 있는데 작가 이름이 임씨가 아닌 거예요. 작가는 조정진 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조정진 씨가 임씨라는 성을 가진 계장님에 대해서 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임계장이 직위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임계장은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임계장입니다. 어떤 줄임말이냐면 이 임계장이라는 약어 안에 정말 이 책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임계장은 임시직, 계약직, 노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임시직이고 계약직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어떤 노동 현장에서는 임계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병원분이 이제 목숨을 스스로. 네. 그거하고 바로 다 연결이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이 책에 또 하나 약자가 등장을 하는데 다고자라는 약자가 등장합니다. 다고자. 노동과 관련이 있어요. 다고자. 다. 뭘까요? 다는 다루기 쉽고 고는 고르기 쉽고 자는 자르기 쉬운. 그러니까 임계장에 해당되는 분들을 흔히들 부르는 이름을 다고자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조정진 씨도 38년 동안 공기업에서 일을 하셨고요. 은퇴를 하셨습니다.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일종의 다고자에 해당되는 일. 임계장에 해당되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다고자로서 임계장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시면서 쭉 자신이 경험했던 노동 현장을 아주 담담하게 노동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동안 많이 조명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노동 현장에 관련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책이어서 또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글을 쓰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문장이 좋아요. 문장이 좋다라는 건 아까 동근 씨처럼 펑크락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실이 담겨 있어서 거기서 오는 문장의 무게라고 할까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문장이 화려하지 않아도 미문이 아니어도 되게 우리한테 물림을 주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고른 책들을 보니까 오늘은 좀 사회성이 좀 많은 책들을 골랐어요. 근데 좀 차이도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당사자가 쓴 일지였고요. 소설이고. 이건 약간 에세이? 르포 같진 않나요? 르포보다는 에세이를 조금 더 가벼운. 이건 약간 학자가 학자적 시선을 가지고 분석적인 책.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비슷한 사회적 현실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당사자의 체험에 관한 일지, 소설, 그다음에 에세이, 그다음에 분석적인 에세이, 내지는 분석적인 글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텐더 추천 세트는 그런 맥락에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니은 서점의 색깔이 잘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은 니은 서점 이 색깔에 맞는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 위해서 또 책들을 또 열심히 또 찾아보고 읽고 그려야 되겠죠. 또 한 달 후에 여러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언제나 독자 곁에 니은 서점.